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썰은 사실 제 주력 분야가 아니긴 한데, 4차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4차 직업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왜냐하면 4차 직업이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직업이죠. 그래서, 4차 직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 흔히 말하는 4차 직업이 뭐냐 하면, 예, 돈 많이 버는, 예, 전문 직종이죠. 전문 직종이고, 공부나 시험을, 예, 잘해야지만, 예, 얻을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4차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구나. 좋은 대학교 나왔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직업이 그냥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애초에 머리가 안 되면, 공머리가 안 되면 넘볼 수가 없는 직업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4차 직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판검사는 빼겠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또 뭐가 있죠? 4차 직업 중에. 대충 봤을 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예. 약사도 있네. 그렇죠. 예. 이 정도 4차 직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계사도 있고, 됐어. 회계사도 있고, 그래. 노무사도 있구나. 예, 노무사도 있죠. 한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4차 직업이라고 해서 다 좋을까요? 4차 직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까요? 이분들도 분명히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고충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분들의 단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사실 지금 제 방송에도 전문직 종사자가 있긴 한데 지금 방송에는 안 계시거든요. 뭐 나중에 댓글을 달아주실 것 같은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전문직이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무사, 법무사도 많고 변리사도 많아요. 그나마 좀 나은 게 약사, 회계사도 좀 많고 노무사도 많고 다 많아요. 그나마 내가 봤을 땐 약사나 감정평가사가 좀 낫지 않을까? 예. 왜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법고시가 없어져서 많은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전문직이라 해서 여기저기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말도 안 되게. 예. 물론 잘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 직업이긴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평판이 좋은 직업 중에 하나죠. 결선사 같은 데 가더라도 이런 직업군 가진 사람들이 그 등급이 높아요. 그 말인즉슨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직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직업군의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더라도 의사 병원들, 그러니까 개인 병원,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한 100m 반경에 19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개인 병원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서울 같은 데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어요. 병원 같은데.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도 좀 널려있고, 세무사도 널려있고. 가끔 길 가다 보면 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과연 저기는
얼마만큼 벌까? 영업이 될까? 직원들 꾸릴 만한 능력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그렇게 막 좋은 건물에 있지 않은데, 예. 인식 좋은 거요? 제이스포츠님. 못 버는 먹고 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일절. 인식이 좋은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먹고 살만한데 인식이 좋으면 괜찮은데, 먹고 살만하지 못하는 인식이 좋아봤자 뭐합니까? 자, 포화 상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죠. 자, 저 직업 대부분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제 방송에 그러고 보니까 약사 있구나. 제 방송에 약사랑 의사가 있습니다. 네. 약사랑 의사가. 근데 그 두 분 전부 다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 방송에 하소연합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병원이나 아니면 그 약국 같은 데서 게임판 치는 사람이 없냐고 하니까 매일 있대요. 매일 몇 명씩 있대. 약 가지고 뭐 왜 약 안 주냐. 근데 약이라는 게 의사의 어떤 처방전 없으면 못 주는 게 있잖아. 처방전 없으면 저희는 약을 줄 수 없습니다. 법에 적촉됩니다 하면 그걸 가지고 게임판 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병원 같은 데 가더라도 왜 진료 안 되냐고 막 게임판 치는 사람도 있어. 자기들이 뭐 부주의해서 다친 건데 병원에서 실수했다고 막 걸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예. 보니까 사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 방송에 우리 그라지님, 아까 그라지님 계셨던 것 같은데, 저 그라지님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환자들 때문에.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상대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예. 보면 사자 직업 대부분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세무사 전부 다 사람 상대하는 직업인데 좋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 다 상대하는 거예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제 방송에 오신 분 중에 우리 탄도왕님 그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데 변호사들이 한번 이렇게 접견 같은 거 하다 보니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접견을 하거든요. 어디 왜 자기 의뢰인들,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이제 그 피고인 같은 게 접견 교통권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하고 소송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접견 교통권인데 그러면 피고인은 어차피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까 못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변호사 보고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반나절 동안 있다 오나 봐요. 그럼 가고 나면 의사분들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진이 빠져버려. 네. 진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상태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하나 맡아가지고. 소송이 또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송이라는 게 뭐 공판 준비 기일도 있고 공판한다고 해서 한 번에 또 재판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심리가 제대로 안 돼. 다시 공판을 연다거나.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한 번 열었다고 해서 바로 재판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판결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공판 기일에 만약에 1차 있는데 안 되면 또 2차, 3차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1심 판결 나오잖아. 1심 판결 나왔을 때 뭐 확정 판결 하면 거기서 끝나면 되겠는데 불복하잖아요. 그럼 2심까지 또 가는 거야. 그럼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기서 하면 진이 빠져버, 여러분. 이 멘탈 약한 못하는 직업이에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도 그렇고, 법무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런 직업군이 큰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에요. 큰 돈을. 큰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에요. 보통 대형 로펌 같은데 변호사분들 돈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업형. 네, 기업형. 소송 금액이 막 몇십억씩 되는 그런 것들. 네. 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이제 세금 같은 거, 종합소득세 같은 거. 그것도 돈이 크죠.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변리사도 그렇고. 변리사 같은 게 뭐 상표 같은 거. 그 상표 같은 거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든 뭐 어떤 뭐 시정신앙권이나 뭐 특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호해주는 게
관리해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등록시켜주는 게 이제 변리사가 하는 거잖아요. 요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괜히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 상대하고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잖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 상대하는 건 스트레스고 일적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이제 대하는 거, 서비스업 같은 어떤 사람을 상대하면서 드는 이제 감정적인 소비, 그것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의 압박.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을 잘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아가겠죠. 일을 잘하고 하면. 네. 일을 잘하고 뭐 인정받으면 이제 돈은 그만큼 받아가겠지. 근데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소송 같은 데 졌을 경우에, 그러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죠. 변호사는 직업이 뭐예요? 소송에서 승소해야 되잖아.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졌으면 어떻게 될까? 이겨야 되는 소송에서 졌으면 내 의뢰인은 무죄 판결나게 해야 되는데 유죄 판결나게 해버리면, 의뢰인은 나 믿고 엄청난 수임료를 지불했을 텐데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 변호사 업계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하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런 재판의 어떤 실적 자체가 내가 앞으로 커리어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그 재판에 패소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어? 물론 프리랜서기 때문에 뭐 내가 잘하고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겠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어. 그 제 방송에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그 로펌 변호사들 집에 안 간다고 하잖아요. 평일에 집에 안 간대. 네.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그렇게 일한대요. 뭐법 같은 거 이제 찾아보고 뭐 서류 검토하고 하는데 개인 시간이 아니 없대요. 물론 그만큼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면 맞는데, 그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 그 왜 보면 전문직 종사자들이 양주나 이런 거 술 도수 높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 왜 많이 먹냐 하면 그만큼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잊으려고. 예. 도수 높은 거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집에 가서 바로 자려고. 잊으려고. 다음날 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건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간에 무조건 좋은 직업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뭐 내가 실수하거나 했을 경우 망할 수도 있잖아. 네,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자 직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찾아야 되거든. 사무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무실 찾아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잖아. 영업을.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뭐 차린다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자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사자 직업 가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 다 만들어요. 예.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든 홍보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채널을 어떻게든 홍보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키워요. 그래야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날 찾아오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날 찾아오니까. 그래서 보면 전문직 종사자들이 유튜브 비중이 엄청 높아졌어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안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보니까 당연히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많으면 난 한 번이라도 이제 지나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죠. 유튜브 그 채널 하시는 분 맞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 이분들도 무조건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편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거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 쉬운 건 없다. 뭐든 만만한 건 없다. 예. 오히려 이런 직업 하다가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